친구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놀이교육 잼플레이 제니쌤입니다. 처음 보는 교구, 처음 보는 내용들로 아이들 교육하기 막막하시죠? 이번 영상을 보시고 수업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잼플레이 교육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잼플레이 교육, 그리고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PPT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잼플레이 교육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으로 콜택시를 부릅니다. 택시가 주차된 곳은 다름 아닌 건물 옥상. 프로펠러가 달린 택시가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목적지로 날아옵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2020년 선보이겠다고 발표한 비행 택시입니다. Now we've got autonomy, electric propulsion, all sorts of advanced sensors that are all... 운전자 없이 달리는 자율주행차. 지상으로 달리는 것보다 하늘길이 더 빠르다는 계산이 나오자 어디선가 드론이 날아와 합체합니다. 항공기 제조업체가 개발한 이 플라잉카는 올해 연말까지 시험 비행을 할 계획입니다. We think that by combining air and ground, we will get much better use of the space that we have. 항공기와 자동차의 장점을 결합한 플라잉카는 현재 미국,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등 전 세계 10여 개국이 시장 선점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만 해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미 테슬라에서는 반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서 판매되고 있고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넘어서 플라잉카의 영역까지 들어섰어요. 우버의 비행택시의 경우 올해 시험 비행을 시작해서 2023년에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5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와 같은 드론 택시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대가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 영상은 집을 짓는 3D 프린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영상 먼저 보실게요. 지난해 러시아에서는 3D 프린터로 하루 만에 집을 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집의 골격인 콘크리트 혼합물을 3D 프린팅한 뒤 페인트 칠과 문 장착, 지붕 얹기 등 집을 완성하기까지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데요. 집 짓는 데 드는 비용도 파격적입니다. 방 1개와 주방, 화장실을 갖춘 11평 규모의 집 한 채를 1만 달러, 약 1,100만 원으로 만들었다네요. 러시아 스타트업이 개발한 이 3D 프린터는 영하 35도의 혹한에서도 작동합니다. 3D 프린터가 찍어낸 저렴하면서도 개성 있는 집,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플라잉카와 3D 프린터의 공통점은 사람이 조종하거나 직접 움직이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목적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사물에 프로그램이 들어가면서 사물 스스로 목표를 수행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발전하는 기술력과 더불어 이를 운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있겠죠. 이 프로그래밍의 중심에 코딩이 있습니다. 코딩이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명령어인 코드를 컴퓨터에 입력해주는 행위를 코딩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명령어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 방금 보셨던 빨간색 모니터 화면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코드의 형태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코드를 입력하는 것, 이것이 코딩이에요.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 코딩할 때는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코드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더 많은 코드들이 들어가게 되면 컴퓨터가 이해하는 기준들과 조건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코딩을 하기 위해 고민을 하다 보니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고 이것이 컴퓨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해결력도 길러진다는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스티브 잡스와 같은 컴퓨터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코딩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코딩과 문제 해결력, 이를 잘 설명해주는 영상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컴퓨터는 보다 구체적이고 아주 세세하게 모든 명령어를 입력해야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알고리즘 원리는 모든 기계에 적용됩니다. 알고리즘을 얼마나 잘 만드는가에 따라 컴퓨터와의 효과적인 대화가 결정됩니다. 어른을 컴퓨터라 가정하고 아이들이 어른, 즉 컴퓨터에게 시리얼 먹기 명령을 해보았습니다. 주어진 4가지 환경을 활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정확한 명령어를 전달해야 합니다. 적당량 묻는다. 시리얼을 적당량 묻는다. 시리얼 개봉까지는 성공했지만 그릇을 생략. 오류가 발생합니다. 한 번 생긴 오류는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 그만한다. 그만한 적 없는데? 손에 든든하면 4팀 중 시리얼 먹기에 성공한 팀은 단 한 팀도 없습니다. 코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알고리즘이에요. 영상에서는 알고리즘 한 가지만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올바른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 속에 코딩을 하다 보면 사고하는 능력이 길러지고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 라는 것이 코딩 교육의 핵심이에요. 빌 게이츠가 말했던 문제 해결력, 이제는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교육부의 정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코딩 교육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잼플레이 교육이 담고 있는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컴퓨팅 사고력과 함께 또 한 가지 잼플레이 교육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스팀 교육인데요. 스팀 교육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이 분야들을 융합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영역을 융합한 창의적인 사고력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희 잼플레이는 앞서 말씀드린 컴퓨팅 사고력과 스팀의 장점을 합쳐서 누리과정 중심으로 첨단교구로 놀면서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실제로 이 교육 어떻게 진행될지 사용하실 교구와 교재 설명 드릴 텐데요. 저희는 3가지 교구를 사용하여 교육합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교구는 카니인데요. 여러 가지 모드로 코딩을 해서 주행하게 하는 코딩카라고 보시면 돼요. 선을 따라가는 라인 코딩 모드, 카드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카드 코딩 모드, 모션으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모션 코딩 모드, 손을 따라가는 핸드 팔로잉 모드, 멜로디를 연주하는 멜로디 연주 모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미니 드론 로니입니다. 드론에 1차, 2차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드론 교육하시는 선생님들 수업 시작마다 페어링 하느라 힘드셨죠. 로니는 드론과 조종기가 1대1로 페어링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따로 페어링 작업 안 하셔도 됩니다. 5000대까지 동시에 날릴 수 있어요. 또 자동 고도 유지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종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더라도 연습하기에 좋은 드론이에요. 다음은 3D 펜, 페니입니다. 저온 무선 3D 펜이에요. 저온이라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고요. 무선이기 때문에 전원선을 연결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필라멘트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체에 무해하고요. 저희 잼플레이는 이 3가지 교구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레벨 1은 카니만 사용하고요. 레벨 2, 3는 카니, 로니, 페니를 모두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레벨 1이 5세, 레벨 2가 6세, 레벨 3가 7세 수준이에요. 주차별 교육과정입니다. 오른쪽 레벨 2, 3, 6세, 7세를 보시면 1주차, 3주차에는 카니 활동이 들어가고요. 2주차에는 페니로 메이커 활동을, 4주차에는 로니로 드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주차별 활동 기준으로 매월 교재가 나갈 거예요. 선생님들은 수업하실 때 교구와 교재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교재를 보시면 활동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카니로 라인 코딩 모드를 실습할 수 있는 페이지나 페니로 선 그리기 연습을 하는 도안이 나와 있습니다.
드론으로 활동하실 때 조종법도 교재에 넣어드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교재의 내용은 스티커 붙이기 활동인데요. 제가 앞서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이 컴퓨팅 사고력의 요소들을 연습할 수 있는 활동들이 같이 들어갈 거예요. 단계별로 이런 코딩의 요소들이 들어갈 텐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사용 지도서와 월마다 제공되는 동영상 강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수업 준비하실 때 월별 교사용 지도서나 동영상 강의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찐플레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감이 좀 오시나요? 이제는 교구를 하나씩 직접 사용해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릴 교구는 카니입니다. 선생님들 처음 카니 받아보시면 이렇게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카니를 만나보게 되실 텐데요. 상자를 열어보시면 귀여운 카니와 명령어 카드, 그리고 불도저 키트와 충전선이 들어있을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니입니다. 카니는 작고 귀여운 미니밴 형태의 코딩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이즈는 어른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아이들이 잡고 수업하기에 좋은 크기입니다. 두 번째로 보실 것은 명령어 카드인데요. 상자를 열어서 카드를 꺼내 보시면 총 40장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40장이 들어있고요. 앞면에는 이 카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가 그림과 글씨로 적혀 있고요. 뒷면을 보시면 색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색상은 이 40개의 카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색상을 구분해서 명령어를 읽게 됩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제가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보실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불도저 키트와 충전선인데요. 이 불도저 키트는 카니 앞에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서 여러 가지 활동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충전선입니다. 카니 뒷부분에 보시면 포트가 있어요. 꽂아서 충전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소개를 마쳤고요.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준비하실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수업하시기 전에는 이 카니를 충전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충전선을 사용해서 카니 뒷부분에 꽂고 충전선 연결해서 휴대폰 충전기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걸로 꽂아서 충전을 해주시면 되고요. 꽂으시면 여기 초록색 불이 들어올 거예요. 충전 중에는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 완충 시에는 불이 꺼집니다. 다 꺼진 후에는 한번 켜서 잘 작동하는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카니를 직접 움직여 볼 텐데요. 선생님들 아까 PPT 보셨을 때 카니를 주행하게 하는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잠깐 보셨어요. 카니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선을 그려서 카니가 선을 따라가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카니가 손을 따라오게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카니에게 이 모션으로 움직임을 기억하게 해서 그대로 주행하게 하는 방법, 네 번째는 카드로 카니에게 명령어를 입력해서 카니가 그대로 주행하게 하는 방법, 4가지가 있어요. 설명을 들었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이제 하나씩 실제로 해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카드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명령어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것은 원래는 카드예요. 이 카드를 가지고 카니에게 명령어를 입력해 주게 되는데요. 지금 선생님들 실습해 보실 때는 이 40개의 카드를 하나씩 찾아가면서 하시는 것이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수업 자료를 준비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A4에 출력된 이 카드를 가지고 실습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손 따라가기, 핸드 팔로잉 모드인데요. 자, 여기에 카드들이 나와 있는 거, 핸드 팔로잉, 모션 코딩, 라인 코딩이라고 써져 있는 이 종이와 카니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핸드 팔로잉 모드 하시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직접 주행하기 전에 칸이를 먼저 켜야겠죠. 칸이를 뒤집어서 배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온, 오프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딸깍 온 쪽으로 돌려주시면 따라란 소리와 함께 빨간색 불이 켜집니다. 이렇게 하면 칸이가 켜진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상태의 칸이를 가지고 계신 핸드 팔로잉 모드, 따라가기 모드 이 카드 위에 올려주실 텐데요. 칸이의 배 부분을 보시면 불이 들어와 있는 게 2개가 있어요. 이게 컬러 인식 센서예요. 카드를 보시면 카드에도 색이 2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센서 하나당 색깔 하나씩 위아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올려놓고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카드의 중간 정도에 놓고 해주시면 대부분 잘 맞을 거예요. 카드를 인식할 때는 칸이를 카드 위에 올려놓고 검은색 버튼을 한 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읽은 카드의 색깔이 이 칸이 등에 있는 검은색 부분에 불빛이 나타나고요. 소리가 나면서 모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실 때는 이 검은색 버튼을 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따라란 소리가 나고 준비가 되었죠. 지금은 핸드 팔로잉 모드라서 손이 가까이 가면 칸이가 손을 따라오게 될 거예요. 자, 칸이와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뒤로 가면 칸이가 손을 따라오게 될 거고요. 칸이에게 손이 빠르게 가까이 가면 칸이가 뒤로 갑니다. 이 앞부분에 장애물 인식 센서가 있기 때문에요. 오른쪽에 있는 장애물 인식 센서에 손이 가면 오른쪽으로, 그리고 왼쪽에 있는 센서에 가까이 가면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좌회전, 우회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핸드 팔로잉 손 따라가기 모드로 칸이를 주행하시는 것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모드인 라인 코딩 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용하셨던 모드가 적혀 있는 카드와 함께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 활동지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이렇게 2가지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에 사용할 라인 코딩 모드는 여기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카드입니다. 보라색이 들어가 있죠. 손 따라가기 모드를 입력했던 거랑 똑같이 칸이를 라인 코딩 모드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소리가 나고 이번에는 보라색이 들어왔어요. 참고로 선생님들 눌러주실 때 이 검은색 버튼이 직접 눌리는 게 아니고요. 칸이 바닥 쪽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버튼이 위에서 아래로 누를 때 밑에 쪽이 눌려서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수업하실 때 이렇게 눌러서는 변하지 않고요. 바닥에 놓고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한 칸이를 선 위에 올려놓을게요. 이 지도를 놓으시고 선 위에 내가 원하는 곳 아무 데나 올려놓으시고 버튼을 똑같이 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깐 기다려주시면 칸이가 엉덩이를 흔들면서 길을 찾을 거예요. 길을 찾고 나면 이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주행하게 됩니다. 주행하는 동안에는 칸이 이 검은색 버튼에는 초록색 불이 깜빡깜빡하게 되고요. 칸이를 멈추실 때는 칸이를 살짝 들어서 뒤집어 주시면 띠띠 소리와 함께 칸이가 멈추게 됩니다. 이 칸이를 멈추는 것은 4가지 모두 공통사항이니까요. 언제나 칸이의 주행을 멈추고 싶다 하실 때는 칸이를 들어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라인 코딩 모드 소개 마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모션 코딩 모드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요 모드 카드 들어있는 활동지 칸이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라인 코딩 모드, 핸드 팔로잉 모드 해봤었어요. 이 라인 코딩 모드나 핸드 팔로잉은 둘 다 무엇인가를 칸이가 따라가는 모드였죠. 라인 코딩 모드는 칸이가 선을 따라갔고 핸드 팔로잉 모드는 손을 따라갔죠. 자, 지금부터는 이 칸이의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주는 내용을 해볼 거예요.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주면 칸이가 그 명령어대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볼 모드가 모션 코딩 모드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운데 있는 이 모드인데요. 먼저는 모션 코딩 모드, 노란색 카드가 있죠. 똑같이 모션 코딩 모드에 올려놓고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모드가 바뀌었어요. 자, 준비가 되었는데요. 2번부터 들어가는 개념이 이제 코딩 시작, 코딩 끝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모드를 들어가서 앞선 두 모드는 모드를 들어가서 그냥 바로 주행할 수 있었는데요. 모션 코딩 모드부터는 내가 원하는 명령어를 입력해 줄 때 코딩 시작, 코딩 끝, 코딩 시작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명령어를 넣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다 입력했으면 코딩 끝 카드를 읽어줘야 해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카니에게 카니야 내가 지금부터 명령어를 너에게 알려줄 거야 라고 알려주시고 명령어를 넣은 다음에는 카니야 이제 명령어 입력이 끝났어 라고 알려주시는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명령어를 입력해 줄 거냐 하면은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주행하는 거는 전진이 있죠. 후진,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이 있어요. 저희는 이 전진을 한 칸으로 끊어서 생각할 거고요. 주행에 관한 명령어들은 한 칸 전진, 한 칸 후진, 좌회전, 우회전 이 네 가지 명령어를 가지고 조합해서 카니에 입력해서 카니가 주행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코딩 시작 카드 위에 올려놓고 카드를 읽을 때는 한 번 눌러준다 그랬죠? 한 번 눌러주고 이제 모션을 입력해 줄 거예요. 저는 한 칸 전진, 우회전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를 들어서 한 칸 전진을 입력해 주실 때는 카니를 앞쪽으로 기울여 주시면 되는데요. 소리가 날 거예요. 따단 하고 돌아오면 딴 소리가 납니다. 이 두 개의 소리가 다 나야지 명령어가 잘 입력된 거예요. 우회전을 한 번 더 입력해 볼게요.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따단, 딴 이렇게 돼야 명령어가 정확히 입력이 된 거예요. 이 두 개의 명령어를 입력했으니까 이제 코딩 끝. 카니야 난 이제 명령어 입력하는 걸 다 마쳤어 하고 코딩 끝 카드를 읽어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 칸 전진과 좌회전 명령어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카니를 바닥에 올려놓고 실행을 할 땐 두 번 눌러준다고 했죠. 두 번 눌러주면 카니가 앞으로 한 칸 전진하고 좌회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멈췄죠. 명령어를 입력하실 때요. 한 칸 전진은 앞으로 구부렸고 우회전은 오른쪽으로 기울였죠. 좌회전은 왼쪽으로 기울이시면 되고 후진은 뒤쪽으로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모션 코딩 모드를 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요. 기울이실 때 맨 처음에 띠띠 소리가 나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띠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저 한 칸 전진을 입력하시려고 하는데 너무 크게 손을 움직이시면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면요. 이 카니가 한 칸 전진과 함께 한 칸 후진도 동시에 입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션을 입력하실 때는 다시 제자리로만 돌아오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션 코딩 모드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카드 코딩 모드를 해볼 건데요. 아까 모션 코딩 모드에서는 한 칸 전진, 한 칸 후진, 우회전, 좌회전 같은 명령어들을 모션을 가지고 입력해서 카니가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해보았다면 카드 코딩 모드에서는요. 그 한 칸 전진, 후진, 우회전, 좌회전을 카드로 입력해 주게 될 거예요. 자, 제가 활동지 보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렇게 카드가 많이 나와 있는 후진주차 실습 카드, 요 활동지랑 후진주차 실습판 요 두 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요 후진주차 실습 카드를 보시면요. 제일 위쪽 오른쪽에 보시면 카드 코딩 모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 코딩 모드를 들어가서 아까 모션 코딩처럼 코딩 시작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명령어들을 입력해 준 다음 코딩 끝을 눌러주면 그리고 나서 카니를 실행하면 내가 입력해 준 입력어대로 카니가 주행하게 될 거예요. 제가 넣어드린 이 실습 카드는요.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를 찾아가면서 주행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데 선생님들 편하게 실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후진 주차를 하는데 필요한 카드들을 순서대로 모아서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카드 명령어들을 입력해 주시면 그리고 나서 카니를 이 스타트 부분에 놓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돌아와서 후진 주차를 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드를 먼저 들어가야겠죠. 카드 코딩 모드 위에 올려놓고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불빛이 들어오고 카드 코딩 모드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 다음 명령어를 입력해 주기 전에 코딩 시작, 코딩 끝 기억하고 계시죠? 코딩 시작 먼저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한 칸 전진, 그 다음에 90도 우회전, 한 칸 전진, 비상등 켜기, 90도 좌회전, 한 칸 후진, 코딩 끝. 카드를 순서대로 읽어줍니다. 코딩 끝까지 완료한 칸이를 스타트 부분에 올려놓고요. 실행할 때는 몇 번이었죠? 2번 눌러주는 거였죠? 검은색 버튼 2번 눌러보겠습니다. 한 칸 전진, 90도 우회전, 한 칸 전진, 후진 주차라서 좌회전을 했고요. 비상등을 켰네요. 그리고 한 칸 후진, 끝. 이렇게 해서 카니가 주차를 완료했습니다. 만약 저랑 똑같이 하셨는데 중간에 명령어가 빠졌거나 카니가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선생님들 명령어를 입력하실 때 보면 만약에 내가 한 칸 전진을 입력했다 하면 파란색, 빨간색이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삐삐 소리가 나겠죠? 삐삐 이 소리가 나야 이 명령어가 잘 입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를 하나하나 입력해 주실 때 불빛이 잘 바뀌는지 소리가 났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코딩 끝을 꼭 읽어 주셔야 카드들을 잘 입력하게 되니까요. 코딩 끝 잊지 마시고 꼭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후진 주차를 완료했고요. 만약에 또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 실습판을 가지고 전진 주차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카드 코딩 모드로 후진 주차 실습 마쳤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수업하시다 보면 카니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보통 누르다 보면 뭐 한 번이나 두 번을 눌러야 하는데 뭐 꾹 누른다거나 뭐 여러 가지를 누른다거나 하면 카니가 카드를 읽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카니가 색을 잘 읽지 못한다 하는 경우에는 컬러 센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작업을 해주시면 대부분 해결이 될 건데요. 이 컬러 센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카니에게 카니야 지금부터 이 색깔들을 내가 사용할 거야 하고 기본값을 다시 알려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활동 자료들을 내가 우리 집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사용하겠다 하시는 경우에 종이의 재질이 다르거나 프린트가 다르게 되면 똑같은 빨간색이더라도 다르게 출력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빨간색 잉크가 조금 없으면 좀 더 연하게 출력이 된다거나 하겠죠. 이런 경우에 내가 출력한 출력물로 내가 카니에게 기본값을 알려줘서 세팅하고 그 카드들을 쓰고 싶다 하실 때 사용하셔도 되는 방법입니다. 컬러 센서 캘리브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카니를 평평한 바닥에 올려놓고요. 7번을 연속해서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따라란 따라란 소리가 나면서 카니의 검은색 버튼에 흰색 불이 깜빡깜빡 할 거예요. 이거는 흰색 카드를 읽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하실 때는 이렇게 색깔이 들어있는 캘리브레이션 카드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드린 자료에는 이 순서대로 제가 입력을 해 놓았어요. 이 색깔들의 순서대로 입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 카니의 이 검은색 버튼에도 그 다음에 읽어야 하는 카드의 색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그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흰색 불이 들어왔으니까 흰색 카드 위에 카니를 올려놓고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띠띠 하고 이번엔 검은색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검은색 카드 위에 놓고 한번 그 다음에는 빨간색이네요. 빨간색 위에 올려놓고 한번 그 다음은 노란색 위에 올려놓고 한번 초록색 카드 위에 올려놓고 한번 그 다음은 하늘색 그 다음은 파란색 그 다음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까지 다 하시면 따다단 따다단 하고 소리가 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컬러 센서 캘리브레이션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카드를 읽어보시면 카니가 카드를 잘 읽을 수 있을 텐데요. 한 가지 더. 카니가 주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 라인 코딩 모드, 선을 따라서 주행하고 있는데 카니가 드드드드드 하면서 흔들리고 운동이 느껴지고 카니가 제대로 주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카니 안에 있는 자세를 잡아주는 자세 센서를 초기화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때는 카니를 평평한 바닥에 올려놓고 5번을 연속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가 나면서 자세 센서 초기화가 완료되었어요. 그 다음에 주행을 해보시면 카니가 제대로 주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3가지 초기화 방법 알고 계시면 수업 시간에 발생하는 카니의 오류들, 문제들은 다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카니를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수업을 할 땐 어떻게 해야 하냐? 교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아이들 연령별로 한 달에 한 권씩 교재가 나갈 거예요. 교재에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초기화하는 내용이 아예 들어가 있어요. 센서 초기화 하실 때 사용하실 카드 들어가 있고요. 맨 앞면에는 캘리브레이션 하시는 방법과 카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문제가 발생했다 하시면 교재 맨 앞 페이지를 펴서 초기화 해주시면 되고요. 자세 센서 초기화는 책 없이 별도 카드 없이 그냥 5번 누르면 됐었죠. 그 다음에 카니는 카드가 40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업 시간에 다 가지고 다녀야 하냐. 교재 제일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달의 사용 카드라고 해서 이 권에 들어가 있는 사용하셔야 되는 카드들 모아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꼭 사용하지 않으셔도 교재만 있으면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수업하셔야 되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별도의 각 권별 교사용 동영상을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들 참고하셔서 수업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카니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3D 펜 페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받아보신 페니 상자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페니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장의 도안과 함께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그 설명서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필라멘트, 5m 길이의 필라멘트가 6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충전선이 들어있습니다. 페니는 한번 충전하면 60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작동 시간 참고하셔서 수업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안을 보시면요. 이제 점선면 연습하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캐릭터와 입체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도안까지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에펠탑 도안이 있어요. 이 에펠탑 도안으로 제가 에펠탑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연습하시면서 이런 입체 작품은 하나 정도 만들어 보시면 좋은데요. 아이들에게 페니를 소개할 때 3D 페니야, 입체 모양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페니야 라고 하면 이 입체 개념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페니는 이렇게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서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페니야 라고 설명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페니 작동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니를 볼게요. 페니 귀가 있고 눈이 있는 이쪽이 앞면입니다. 앞에 이제 불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옆구리에 보시면 한쪽에는 버튼이 1개가, 반대쪽에는 버튼이 2개가 있어요. 전원을 켜실 텐데요. 전원을 켜실 때는 혼자 있는 1개짜리 버튼을 3초간 꾹 누를 거예요. 누르고 하나, 둘, 셋 하시면 여기 아래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요. 이 위에는 불이 깜빡깜빡 하고 있을 거예요. 페니로 그림을 그리실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필라멘트라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요. 페니로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페니의 머리 위에 동그란 부분으로 필라멘트를 넣으면 필라멘트를 페니가 녹일 거예요. 녹으면서 필라멘트가 쭉쭉쭉쭉쭉 아래로 내려옵니다. 녹은 필라멘트가 아래에서 흘러나오겠죠. 그러면 그 흘러나오는 필라멘트를 도안 위에다가 그리고 마르면 그 그림을 떼어낼 수 있는
구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페니가 필라멘트를 녹인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페니는 기본적으로 열을 사용하는 도구고요. 여기 아까 깜빡깜빡 하던 불이 있었죠? 페니가 예열되는 동안은 파란색 불이 깜빡깜빡 하고요. 예열이 다 된 후에는 파란색 불이 지금처럼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페니가 깜빡이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어 기다려야 해 하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이 다 들어온 팬이 이제 준비가 되었죠? 그럼 필라멘트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도안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필라멘트를 나오게 할 때는 아까 옆구리에 2개의 버튼이 있는 쪽이 있었어요. 이 2개의 버튼 중에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저는 아래로 버튼이라고 부를 거예요. 아래로 버튼을 한 번 눌러주시면 윙 소리가 나고요. 이때 윙 소리가 날 때 필라멘트를 넣어주시면 손이 쭉 딸려 들어가죠. 네, 그래서 페니가 들어가서 녹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이제 녹은 필라멘트가 아래로 흘러나올 거예요. 지금은 하얀색 필라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전에 사용했던 색깔이 먼저 나오고요. 기다리면 빨간색, 제가 방금 넣은 필라멘트 색깔이 나오네요. 필라멘트가 나오고 있어요. 멈출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로 버튼, 아까 눌렀던 버튼과 동일한 버튼이에요. 아래로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줍니다. 그러면 필라멘트가 멈출 거고요. 멈추면 필라멘트를 도안에 이렇게 긁어서 끊어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필라멘트를 나오게 할 때는 아래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윙 소리가 나면서 필라멘트가 나오고요. 멈출 때는 똑같이 아래로 버튼을 또 한 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필라멘트가 멈추고 도안에 긁어서 끊어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버튼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은 아래로 버튼만 사용했어요. 이 위로 버튼은 뭐냐면 필라멘트의 색상을 바꾸고 싶을 때 이 위로 버튼을 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2번을 누르면 페니가 필라멘트를 뱉어낼 거예요. 2번 누르고 페니가 윙 소리가 나면서 필라멘트를 뱉어내고 있죠. 네. 다 뱉어내고 나면 페니가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리고 다른 색깔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 다른 색깔 필라멘트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맨 앞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불이 들어오는 곳이 3곳이에요. 초록색은 전원이 들어와 있다는 걸 확인해주는 불이고 위에 보시면 LS, HS라고 글씨가 써 있을 거예요. 이게 로우 스피드, 하이 스피드. 필라멘트가 나오는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건데요. 이제 하이 스피드가 필라멘트가 빨리 나오겠죠? 로우 스피드가 필라멘트가 느리게 나올 거고요. 이 속도는 무엇으로 조정하냐면 이 전원 버튼. 한 번 눌러주시면 빠르게 또 한 번 눌러주시면 느리게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페니를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익혔고요. 수업을 하실 때 참고하실 사항은 아이들이 이 페니 작동하는 아래로 버튼을 잘 기억해 줘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아 오늘 페니로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버튼이 있어. 그게 뭘까? 그거는 아래로 버튼이야. 아래로 버튼 잘 기억하자 하고 여러 번 반복해 준 다음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데요.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다가 아이들이 선생님 필라멘트가 안 멈춰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계속 나와요. 라고 할 때 선생님이 무슨 버튼 중요하다고 했지? 아래로 버튼 눌러보자 라고 아래로 버튼을 기억해서 스스로 누를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수업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페니의 작동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주의사항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페니에 필라멘트를 넣을 때인데요. 페니에 필라멘트를 넣을 때 필라멘트의 끝부분을 깨끗하게 가위로 잘라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필라멘트를 사용하다가 뺀 경우에는 필라멘트 끝이 녹아서 이렇게 실 같은 녹은 필라멘트들이 붙어 있겠죠? 이렇게 끝에가 깨끗하지 않은 필라멘트를 넣으시면 페니가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사용하실 때 필라멘트 끝부분을 가위로 잘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페니를 끄실 때는 아까 전원을 켰던 것과 동일하게
혼자 있는 1개짜리 버튼을 누르고 3초, 하나, 둘, 셋 하면 전원이 꺼질 건데요. 이 전원을 끄실 때 필라멘트가 나오는 중이라면 전원이 꺼지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필라멘트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 팬위에서 윙 소리가 날 거예요. 지금 필라멘트가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전원은 켜져 있고요. 아래로 버튼을 한번 누르면 팬위에서 윙 소리가 나요. 이 상태에서 전원을 끄시면 전원이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윙 소리가 나지 않도록, 팬위에서 아무 소리 나지 않도록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전원을 꺼주셔야 팬위가 꺼질 거예요. 수업을 마치고 정리할 때 아이들이 꼭 아래로 버튼 한번 눌러서 윙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 다음 전원을 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팬위에 대한 소개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같이 들어있는 도안을 통해서 수업 전에 조금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니 드론 로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선생님들 받아보신 로니 상자 열어보시면 안에는 드론 본체, 본체라고도 하고 기체라고도 할 거예요. 드론과 조종기가 들어있고요. 그 외 구성품으로는 드론 프로펠러 여분이에요. 여분의 프로펠러와 드론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리고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조종기는 AAA 건전지를 사용하는데요. 이 AA 건전지는 따로 동봉되지 않으니 선생님들께서 챙겨주셔야 합니다. 이 뒤편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드론이 준비되었고요. 수업 전에 선생님들께서 추가로 준비해 주시면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니 드론, 로니는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드론과 조종기가 짝꿍으로 연결되어서 나와요. 이 연결되는 걸 페어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보셔서 따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바로 조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수업을 하시려면 똑같이 생긴 드론을 여러 대를 사용하게 되니까요. 아이들이 내 드론과 다른 친구의 드론을 혼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드론의 본체와 조종기에 숫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좋은데요. 숫자 1 스티커를 여기 본체에, 그리고 조종기에도 숫자 1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다른 드론엔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아이들이 내 드론과 다른 친구의 드론을 혼동하지 않고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스티커 작업 한 가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드론에는 앞과 뒤 방향이 있어요. 프로펠러를 보시면 흰색 프로펠러 2개가 있고 검은색 프로펠러 2개가 있는데요. 흰색 프로펠러가 있는 쪽이 앞쪽, 검은색 프로펠러가 있는 쪽이 뒤쪽입니다. 아이들이 날리다 보면 드론이 돌아가면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드론이 높이 있기 때문에 프로펠러 색깔로 드론의 앞뒤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검은색 프로펠러의 이 뒤쪽 가드 부분에요. 여기에 잘 보이는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구분하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팁들 참고하셔서 수업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드론의 배터리를 충전해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조종기인 AAA 건전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거는 드론의 기체, 본체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요거는 동봉된 충전기를 사용해서 충전해 주시면 되는데요. 충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40분, 드론이 날 수 있는 시간은 5분입니다. 그래서 사용 시간 5분 참고하셔서 수업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여분의 배터리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시면 준비가 되고요. 참고로 이 배터리는 꽂아놓고 주무시거나 하면 배터리가 부풀거나 배터리가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충전이 완료되고 나면 배터리를 분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수업 준비가 다 되었네요. 그럼 이제 드론의 이착륙법과 조종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조종하기 전에 배터리를 연결해야겠죠. 동봉된 배터리를 드론에 연결해 주시는데요. 드론을 뒤집어 보시면 배터리를 꽂는 부분이 있어요. 배터리에 쓰여 있는 글자가 내 앞쪽 방향으로 보이도록 끼워 주시고요. 드론 본체에 보면 홀더가 있고
배터리에서도 나온 이 연결 부위가 있어요. 이거를 폼의 모양에 맞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끼워주시면 드론에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조종기를 켜주시면 됩니다. 저는 AAA 건전지를 넣었고요. 조종기의 제일 가운데에 있는 버튼이 전원 버튼이에요. 이 전원 버튼 3초간 꾹 누를게요. 하나, 둘, 셋. 띠리리 하는 소리가 나면 조종기의 전원도 켜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드론과 조종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드론을 이륙하는 방법, 착륙하는 방법 중에 이륙하는 방법 먼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륙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버튼으로 자동으로 이륙하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내가 수동으로 해서 이륙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조종기에 보시면 레버라는 게 있어요. 레버가 두 개 있고요. 오른쪽 레버 배 가운데 쪽 옆에 보시면 LED라고 써 있고 그 밑에 스타트, 스탑이라고 적혀 있는 작은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고 꾹 누른 상태로 하나, 둘, 셋 기다리시면 프로펠러가 먼저 돌고요. 그 다음에 드론이 이륙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드론의 프로펠러가 도는 시동 과정과 실제로 뜨는 이륙 과정을 한 번에 해주기 때문에 자동 이륙이라고 부를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시동과 이륙을 직접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시동을 걸 때는 이 두 개의 레버를 대각선 아래쪽으로 밀어주시거나 대각선 바깥쪽 방향으로 밀어주시면 프로펠러가 먼저 돌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로펠러가 돌고 있으면 손을 떼고 왼쪽에 있는 레버를 위로 올리시면 시동이 걸린 드론이 위로 이륙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륙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은 착륙하는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착륙 방법은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수업 때 선생님들께서 비상착륙, 급하게 착륙하실 때 사용하셔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 4가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자동 착륙입니다. 아까 자동 이륙했죠? 똑같아요. 이것도 날고 있는 드론을 착륙하게 하고 시동이 꺼지게 하는 것을 자동으로 버튼으로 하는 건데요. 아까 눌렀던 드론이 날고 있을 때 날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눌렀던 스타트 스탑 적혀 있는 이 작은 버튼을 3초간 눌러줍니다. 꾹 누르고 하나, 둘, 셋 기다리시면 드론이 슉 내려오고 땅에 닿으면 천천히 프로펠러가 멈출 거예요. 이게 자동 착륙입니다. 두 번째는요. 실제로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착륙인데요. 요 왼쪽에 있는 레버, 아까 이륙할 때 사용했었죠? 요 레버를 아래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드론이 날고 있을 때 왼쪽 레버를 수직으로 아래로 밀어주시면 드론이 땅으로 쭉 내려오고 땅에 닿으면 프로펠러가 천천히 멈추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동 착륙과 수동으로 손으로 레버를 내려서 착륙하는 수동 착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하시다 보면요. 드론이 너무 멀리 갔다거나 아이들이 이 착륙을 잘 하지 못하거나 드론이 예를 들어 커튼 사이에 들어갔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비상 착륙입니다. 원래는 드론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시동이 꺼지는 방식으로 착륙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모터를 강제로 종료해서 드론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두 개의 레버 중에 왼쪽에 있는 레버를 내리시고요. 내리시면서 동시에 위쪽 측면에 보시면 버튼이 한 개 더 있어요. 이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시는 거예요. 내리면서 누른다. 다시 왼쪽 레버를 아래로 내리면서 누른다. 그러면 날고 있던 드론이 천천히 저희 원래 착륙할 때처럼 천천히 내려오는 게 아니라 모터가 꺼지면서 프로펠러의 모터가 꺼지면서 툭 하고 떨어질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드론에 좀 무리가 또 손상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아무 때나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 조정이 되지 않거나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상착륙을 통해서 드론을 멈추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요. 날고 있는 드론이 있어요. 근데 이 드론이 누구의 것인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드론만 날고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조종기로 드론을 끌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드론을 멈춰줘야 하는데요. 그때는 드론을 잡고, 지금 프로펠러가 돌고 드론이 날고 있는 상태예요. 이 드론을 손으로 잡고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뒤집어도 프로펠러가 한 3초 정도 돌 거예요. 근데 그래도 꾹 잡고 3초 기다리시면 프로펠러가 멈추게 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과 비상착륙 같은 경우에는 드론에 무리가 많이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시지는 않되 말씀드린 대로 비상사태 시 이렇게 사용해서 드론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드론에 이륙하는 방법, 착륙하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드론 조종하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이미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레버가 드론을 위로 뜨게 하고 내려오게 하는 레버예요. 그리고 이제 위로 아래로를 했죠. 그리고 드론이 뜬 상태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이 동작은 오른쪽 레버로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오른쪽 레버를 제가 같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레버를 위로 밀면 드론이 앞으로, 아래로 하시면 뒤로, 왼쪽으로 하시면 왼쪽, 오른쪽으로 하시면 오른쪽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종기로 조종하는 것 중에 이쪽 레버에서 왼쪽, 오른쪽은 말씀을 안 드렸죠. 그래서 이 상승, 하강하는 이 레버의 왼쪽, 오른쪽은 어떤 거냐면 드론의 회전이에요. 드론이 날고 있죠? 이 드론을 돌리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이륙, 착륙, 오른쪽으로 전후, 좌우. 드론을 돌릴 때는 이 왼쪽에 있는 레버로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론은 실제로 알리시고 조종해 보시면 좀 더 금방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멈추고 직접 한번 날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륙, 착륙 조종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버튼을 이용한 자동 이륙을 할 거고요. 레버를 이용한 수동 착륙을 할 건데요. 자, 먼저는 버튼을 3초간 누를 거예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누른 다음 하나, 둘, 셋. 프로펠러가 돌면 조종기에서 손 떼주시고요. 네, 드론이 날았어요. 드론을 조금씩 조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왼손에 있는 레버를 내려서 바닥으로 내리겠습니다. 네, 바닥에 쿵 하고 도착했지만 도착한 다음 프로펠러가 멈췄어요. 이렇게 해서 드론의 이륙과 착륙 조종하는 걸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드론의 기본적인 비행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외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어서 조종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종기의 위쪽 측면에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짧게 누르시면 드론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한번 눌러보시면 삐삐. 다시 들려드릴게요. 한 번 누르면 삐, 두 번째 또 삐삐, 또 한 번 누르면 세 번째에는 삐삐삐. 삐 소리가 드론의 스피드 첫 단계, 제일 느린 단계고요. 소리가 2번 들리면 2단계, 3번 들리면 3단계입니다. 3단계가 가장 빠른 속도예요. 두 번째로는 이 버튼을 꾹 누르시면 플립이 되는데요. 플립은 뭐냐면 고개 비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론이 날고 있을 때 이 플립 버튼을 꾹 누르고요. 3초 기다렸다가 이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밀어주시면 내가 누른 방향 쪽으로 드론이 한 바퀴 돌게 될 거예요. 이게 플립 기능입니다. 그 옆에 왼쪽 레버 대각선 안쪽으로 있는 버튼이에요. 여기는 헤드리스 모드라고 적혀 있죠. 헤드리스 모드는 뭐냐면 드론에게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흰색 프로펠러가 앞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비행을 할 때는 드론의 방향을 기준으로 드론이 날아다니고 저희가 그것으로 조종을 하는데 헤드리스 모드로 변경하게 되면 이 드론의 방향과 상관없이 맨 처음 이륙했을 때의 방향으로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드론이 돌아갔어요. 그래도 이륙했을 때는 이쪽이 앞쪽이니까 이쪽을 앞쪽으로 생각하고 드론이 조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헤드리스 모드가 되면 조종기의 가운데 불이 깜빡깜빡 할 거예요. 이때는 이 조종 모드가 헤드리스 모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이 버튼, 같은 버튼을 꾹 누르시게 되면 여기 밑에 페어라고 적혀 있어요. 페어링이 되는 기능인데요. 이 페어링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아까 시동했던 버튼이에요. 스타트, 스탑 써져 있는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짧게 누르면 드론에 있는 이 LED 색깔이 바뀌어요. 삑, 삑, 삑 짧게 눌러주시면 드론의 LED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 있는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미니 드론 로니는 기본적으로 호버링이 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완전히 자기 자세를 잡아주는 건 아니고요. 드론이 이륙했을 때 자기의 고도, 자기의 높이를 유지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후 좌우까지 잡아주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드론이 이륙한 후에 앞쪽, 뒤쪽,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조금씩 이동할 수 있어요. 이걸 흐른다고 표현하는데요. 드론이 이렇게 흘러갈 때, 내가 조종하지 않았는데 드론이 흘러갈 때 이 자세를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 가운데 있는 트림 버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드론을 날렸는데 드론이 오른쪽으로 흐른다 하면 이 트림 버튼 중에 왼쪽 L 적혀 있어요. 왼쪽 버튼을 한 번씩 눌러 가시면서 드론이 다시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오른쪽으로 흐르지 않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전후 다 똑같고요. 내가 아무리 트림 조정을 했는데도 드론이 계속해서 방향이 이상하게 흐른다 하면 드론을 평평한 데 놓으시고 가운데 있는 전원 버튼을 짧게 한번 눌러주시면 다시 0점으로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트림 버튼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륙 수업하실 때, 이착륙 수업하실 때 드론이 이렇게 날아서 아이들이 이륙을 했는데 조정을 하지 않았는데 드론이 나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무서워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드론을 손바닥으로 살짝 밀어주면 된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드론이 오더라도 손바닥으로 살짝 밀어주면 앞으로 가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착륙 수업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페어링 기능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미니 드론 로니는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드론과 조종기가 짝꿍이 되어서 페어링이 되어서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수업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이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가 어쩌다가 간혹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직접 이 연결을 해주시는 걸 페어링이라고 하는데요. 페어링 하시기 전에 중요한 점은 페어링은 조종기랑 드론을 연결해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대씩, 그러니까 이 드론이 페어링이 될 때는 다른 드론과 조종기는 꺼져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만 해주셔야 되고요. 페어링을 해주실 때는 조종기도 꺼주시고 가운데 버튼 꾹 누르면 꺼져요. 그리고 드론의 배터리도 빼줍니다. 지금 다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페어링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드론의 배터리를 연결해주면 드론에 불이 들어오는데요. 이때 빠르게 10번 정도 흔들어줍니다. 그러면 빨간색, 파란색 불이 번갈아 가면서 나올 거예요. 이때 바로 조종기를 켜줍니다. 가운데 버튼을 꾹 켜졌죠? 그리고 바로 페어링 버튼을 꾹 3초간 눌러주시면 따라란 하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페어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날리시면 드론이 잘 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미니 드론 로니 부가적인 기능들 설명드렸습니다. 선생님도 수업하실 때 참고하실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드론을 날렸는데 드론이 안 난다, 고장이 난 것 같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드론을 날렸는데 드론이 그냥 바로 뒤집어져 버렸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보통 겨울철에 발생하는 경우인데 드론 배터리가 추운 데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데 들어와서 작동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오류들이에요. 그때는 그냥 배터리를 뽑아서 손에다가 따뜻하게 해주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꽂아서 사용해 보시면 잘 작동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점은 고려하셔서 미리 수업 준비해 주시면 좀 좋겠죠.
두 번째는 프로펠러 관련해서 고장이 나는 경우인데요. 이 프로펠러가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먼지가 많은 곳을 한 바퀴 돌았다거나 머리카락이 있는 곳을 돌았다거나 하면 프로펠러 사이에 특히 머리카락들이 낄 수 있어요. 그러면 한쪽 프로펠러가 아예 안 돈다거나 잘 안 도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프로펠러를 뽑아서 안에 낀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 끼워 주시면 잘 날 수 있을 거예요. 머리카락이 잘 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조종을 잘 못하고 드론이 머리카락 쪽으로 오게 되면 이 머리카락이 바람에 빨려 들어가면서 머리에 드론이 붙거나 머리카락이랑 꼬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드론 수업을 할 때는 여자친구들은 머리를 묶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준비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터리 여분을 같이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드론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게 되면요. 뭐 예를 들어 아이들이 10명, 20명 됐을 때 다 같이 드론을 날리는 수업. 특히 처음에 드론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수업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드론을 날릴 때는 뭐 조를 지어주시고 혹은 몇 명씩만 나와서 다른 친구들은 나와 있는 친구가 조종하는 것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해주고요. 앞에 나온 친구들이 드론을 이륙하거나 착륙하거나 하는 것을 해볼 수 있도록 활동 지도를 해주시고요. 아이들이 익숙해지고 후에 잘 하게 되면 뭐 한 번에 비행하는 인원수를 늘려주신다거나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기 편하신 대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니 드론 로니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잼플레이 교육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후부터 이제 실제로 교육을 하실 때는 매 월마다 나가는 교재를 가지고 교구를 사용해서 수업 진행하실 텐데요. 매월 사용하시는 교재에 대한 설명, 자세히 수업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자세한 수업 내용들은 별도의 영상들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들 참고하셔서 수업 준비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놀이교육 잼플레이 제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